아이디어의 소스를 좀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상을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 손바닥만한 포켓 사이즈의 일기 쓰고 있는데요. 4월 첫날부터 이렇게 썼었어요. 완전 도트밖에 없는 일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제가 마음대로 형식을 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건데, 또 어떨 때는 그냥 기록에 그냥 펑셔널한 거를 쓰고 싶은데 뭔가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며야 된다는 압박감이 또 있어서 또 안 쓰게 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 기록의 형태를 조금 고수를 해온 만큼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효과들을 얻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형태를 고수를 한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볼드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색연필만 입히는 정도의 다꾸? 그러면서 이제 스티커들은 간간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고, 어떤 때는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 읽은 거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문구들, 음악 들으면서 꾸미면서 그냥 차분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일기를 쓰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잡지에서 이렇게 오려 붙이게 되면 이 작은 사이즈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게,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글 쓸 칸이 많이 줄어들어요. 어디를 많이 돌아다닌 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케이션 표시해가지고 그날의 일정을 좀 볼 수 있게 쓰기도 했었고, 어떤 날은 그냥 진짜 글만, 그냥 토픽마다 키워드마다 글만 쓰기도 했었고, 진짜 귀찮아서 귀찮은데 기록은 하고 싶은 날, 그런 날은 뭐 했었는지 시간 단위로 적기도 했었고요. 읽고 있는 책, 어떤 날은 진짜 이렇게 타임프레임으로, 이거는 잡지 활용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늘어가는 팔로워 숫자 보고 있는 것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기록도 이런 식으로.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것 같냐면요, 다꾸템들이 이제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다꾸템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그날의 기분, 감정 상태를 좀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붙이고 싶다, 지금 감정 상태에는 이런 느낌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다꾸를 하고 싶다. 이런 사진 같은 거는 활용도가 엄청 높고, 당연히 생일날은 이거 케이크 꼭 써야지 이러면서 아껴놨던 다꾸템 막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 약간 시야가 되게 가려서 뿌옇게 보이는 그런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눠서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런 때는 사실 막 그렇게 꾸미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단 마음을 좀 돌보려는 기능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쓰는, 이런 것도 좋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스크랩인데 그 브로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자? 작은 책자가 있어서 그거를 오리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려 붙인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빼곡하게 쓰잖아요. 그날 하루 혹은 어떤 일주일간의 그런 기록을 이렇게 빼곡하게 쓰면 그날의 그 페이지를 다시 열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기록에 좀 많이 소홀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벌써 일주일치 밀렸어요, 일기가. 그래서 오늘도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템들을 좀 가지고 와볼까요? 솔직히 여러 가지 템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템들은 모아놨어요. 그날의 감정의 색깔이라든지, 왠지 오늘은 이런 걸 붙이고 싶은 기분이라든지, 연관된 거를 좀 저는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의 기분은 살짝, 오늘은 왠지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기분이 무슨 기분이냐면요, 요즘 일을 배우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영어를 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세워놓은 기준이 되게 높은데 그 기준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식을 쌓아야 할 것 같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기분 상태여서 쌓여져 있는 책? 오늘은 이걸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다크템들을 열어서 분위기가 같이 매칭되는 걸 붙이기도 하고 같이 붙일 아이템들을 좀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에 대한 단상. 진짜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커리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라는 장벽을 영어가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시점까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기분들을 적어주고 싶다. 오늘의 일정이랄까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하이라이트들 이런 걸로 좀 여기 이렇게 적어서 같이 하면 색깔 조합도 예쁠 것 같고 그렇네요.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찾아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뼈대가 잡히고 나면 오늘 뭘 적고 싶은지 그러면 사실 내 꾸미면서 소소하게 드는 생각들 앉아서 쓰다 보면 드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꾸미기 같은 거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그냥 찾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패턴 스티커를 모아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조잡한 스티커들이랑 같이 조합해서 쓰기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쓰고 싶은지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쓰고 나면 오늘 쓰고 싶은 이야기들의 토픽을 적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놓치고 쓸 수 있으니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바운더리, 친구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도 좀 적어보고 싶습니다. 와닿았던 글 한 문장이 있어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는데 이만 헤어져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읽고 있는 그 이야기도 적어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이텀이 다 좋은데 제가 만년필 쓰고 있는 만년필을 좀 잘 못 견뎌내요. 그래서 이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려서 붙여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일기장 자체가 되게 작기 때문에 여백을 잘라내고 봐야 합니다. 일단 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어떻게든지 이제 빼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정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근의 에피소드 제가 물리치료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책 읽고 있는 책 무슨 책인지도 적어줄래요. 주식이 떡상하고 있는 이야기. 어쩌다 보니까 키워드를 다 적게 됐네. 그냥 쓰다 보면 손 가는 대로 막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짠! 이 책을 보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 먼저 적어주고 싶은데 결혼도 이혼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이런 문구를 어딘가에 적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적어서 붙일까 봐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다가 물론 저는 결혼을 이제 했지만 진짜 행복을 위한 결혼을 했었던 거가 맞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참 많이 기대는 사람이구나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결혼을 했었을까? 우리 남편은 나랑 결혼해서 행복할까?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은 걸까? 등등.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우리한테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다가 막 이런 에세이 같은 거 보면은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오랜만에 이 패턴 스티커가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까요? 뭔가 그렇게 큰 룰은 없는데 굳이 룰이 있다면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색상 맞춤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결혼생활이라는 타이틀을 적어줘볼까 합니다. 이렇게 색연필로 특히 약간 색연필 중에서도 오일 베이스? 진하게 나오는 색연필 있죠? 물감처럼 그려지는 색연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밑줄을 쳐보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딱 이 두 가지면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대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과 존중해줄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좀 함께 그릴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놈이 그놈이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막 그렇게 가슴 떨리는 사람이 없다에 그놈이 그놈이다는 아니고 어차피 살다 보면 같이 맞춰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데는 오브젝티브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면 예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고민의 시간, 관계의 고민. 이 고양이 동아리로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고양이로 정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랑 이 색깔 같이 붙여줄까봐요. 조금 밝은 색을 붙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위질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바이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작은 스티커는 원래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백을 짠.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솔직히 그냥 이런 공간에 글 써주는 게 다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분에 따라서 더 막 꾸며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만년필로 글 사각사각 적고 하다 보면 기분이 좀 많이 괜찮아져요.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좀 차분해지고. 일단 제가 오늘 쓰고 싶은 일기를 좀 쓰고 올게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채워졌어요. 네, 여기 주식 떡상한 거 미국 주식 오른 것도 써볼까 하는데 마침 미국 국기가 있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저는 관련 있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일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잠을 못 잤지만 행복해하던 딱인 스티커를 발견했어. 이렇게 짠! 열심히 돈 벌어온 남편을 위해서 사실 돈을 버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돈은 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가치?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남편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돼!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함께 모아보자 그런 파이낸셜 플랜도 함께 세우면서 지출의 흐름도 보면서 토탈 세이빙 그리고 투자의 그런 흐름도 좀 보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시켰더니 돈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는 모티베이션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좀 적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날짜만 적어주면 반 페이지에 사실 오늘 일기는 끝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일기를 완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힐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그냥 복잡한 채로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적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기록을 하는 걸 통해서 얻는 그 성취감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감정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일주일치의 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붙여주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붙여주나? 이상한가? 그냥 하나만 붙여줘야겠다. 오늘 기록하는 시점으로만